Is it just me? Or is it getting crazier out there? Serious situation. It's something that affects almost everyone in the city, no matter who they are. Hurry! Hurry! Team up! Take a stop! Let's go! Let's go! Come on! Come on! Come on! Let's go! Let's go! Let's go! 거리의 광대로 살아가던 아서는 아이들에게 집단렌치를 당하며 삶의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I heard about the beatdown you took. Fucking savages. 하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기에 마땅히 다른 직업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코미디언을 꿈꾸고 있던 그에게 광대라는 건 놓을 수 없는 미련 같은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서는 랜들이 건네준 총 때문에 문제가 생기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데, 총이 불러온 화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뒤 아서는 해고된 직장에서 짐을 챙겨 나와 본격적으로 스탠딩 코미디에 도전했지만 Everybody's telling me that my stand-up's ready for the big clubs. Don't you have to be funny to be a comedian? 엄마의 말대로 그는 웃기는 재주가 없었습니다. TV쇼에서 공개적인 조롱감이 될 정도였죠. 그렇게 외롭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아서는 자기가 저질렀던 살인사건 때문에 계급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서는 열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죠. 자신이 입양하였고 아동학대까지 당했다는 걸 알게 된 아서는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을 표출하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맙니다. 그는 전 직장 동료까지 살해하곤 자신을 조롱했던 TV쇼에 나가 자살하기로 결심하는다. 영화는 뉴스 브리핑의 음성으로 시작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죠. 미화원 파업 18일째를 맞아 매일 1만 톤의 쓰레기가 쌓여 고급 주택가마저 빈민가처럼 변했습니다.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시내에 나가봐야 쓰레기와 쥐들 뿐이에요. 쓰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질 않으니 망하게 생겼어요. 냄새도 그렇고 쳐다보기에도 역겨워요. 한편 건축업계와 건물주들이 난방료 인상에 우려를 표한 가운데 세입자들이 직격탄을. 여기서 포인트는 이 뉴스가 흘러나올 때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아서의 얼굴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광대 분장을 하고 있는 아서의 얼굴이겠죠. 암튼 뉴스와 인터뷰가 상징하는 바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단어를 몇 개만 바꿔보겠습니다. 쓰레기와 쥐는 광대 복장의 시위대로, 고급 주택가는 부자들을 대변하는 토마스 웨인, 빈민가는 쓰레기 더미 옆에서 일하고 쓰레기 더미 옆에서 밥을 먹던 아서. 그럼 내용이 대충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시내에 나가봐야 광대 복장의 시위대들 뿐이에요. 시위대 때문에 사람들이 오질 않으니 망하게 생겼어요. 냄새도 그렇고 쳐다보기에도 역겨워요. 토마스 웨인도 아서처럼 변했습니다. 쉽게 말해 시위대가 거리를 점령한 뒤 폭동을 일으키고 그 폭동에 휘말린 토마스 웨인이 영화 초반에 나왔던 아서와 같은 꼴이 될 거라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짧게 스쳐 지나가던 이 오프닝 뉴스에 영화의 전반적인 흐름이 모두 담겨 있었던 거죠. 오프닝 뉴스부터 시작됐던 언론은 영화 중간중간 지속적으로 등장했는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영화 속의 언론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고급 주택가마저 빈민가처럼 변했습니다. 당국은 쥐떼가 도시를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쥐가 아니라 슈퍼쥐입니다. 잘 죽지도 않습니다. 부유층에 대한 반감이 퍼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범인 편을 들더군요.
부끄러운 현실이죠. 인생에서 성취를 얻어낸 우리들 눈에는 그저 광대로 보일 뿐입니다. 그들은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제가 출마를 결심한 이유죠. 부자들을 죽여라. 새로운 투쟁. 활개치는 킬러 광대. 광대 자경단. 토마스 웨인 출마. 그리고 이 장면. 머레이가 살해된 뒤 여러 채널에서 속보를 띄우고 있던 이 장면. 이때 뉴스들은 광고와 뒤섞이며 소음공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Merely just a punchline to a joke. 언론에선 단 한 번도 시위대의 입장을 대변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Thomas Wayne. That's what this whole thing is about. The whole system. 이 인터뷰는 토마스 웨인의 출마 선언과 이어지며 그를 홍보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Murder on the subway last week. We're joined by Thomas Wayne. Well, what I will say is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ose people. I am here to help them. They may not realize it, but I'm their only hope. 더 재밌는 건 아서와 그의 엄마가 나눈 대화입니다. 그 사람 좋은 시장이 될 거야. 다들 그래. 다들 누구요? 누구랑 말해봤어요? Everybody on the news. He's the only one who could save the city. 기득권만을 대변하는 언론. 그 언론의 말을 무지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빈곤층 패니플렉. 이건 우리의 현실 그 자체입니다. Clown took to the streets today in one of several. 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가 조커로 변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거리에서 광대짓을 하며 살아가던 아서는 홀로 노모를 돌보며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코미디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죠. 웃고 싶지 않은데도 웃음이 튀어나오는 아주 말도 안 되는 병 때문에 정신과역을 복용하는 등 외톨이 같은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으니까요. 한마디로 몸이 건조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하고 그로 인해 생각지도 못했던 총을 얻게 되고 처맞은 것도 억울한데 업무 시간에 자리를 떴다는 이유로 월급이 까이고 랜들이 건네준 총을 소지하다 난감한 상황에 빠지고 그 일 때문에 결국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기분은 더러워 죽겠는데 곤란한 상황에서 웃음은 멈추지 않고 또다시 집단 린치를 당하고 이 모든 게 합쳐져 결국 방아쇠가 당겨졌던 겁니다. 참고 참다가 한 번에 폭발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폭발은 그간 아서를 뒤덮고 있던 패배감, 우울함을 날려버림과 동시에 그 안에 숨어있던 분노와 자신감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서가 화를 내는 장면을 보면 그 변화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기 전 아서는 아무리 화가 나도 그 화를 억누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아무도 없는 뒷골목에서 분노를 표출한다거나 박치기로 전화부스의 유리를 깬다거나 뭐 그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난 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건 말건 그대로 화를 쏟아냈죠. I forgot to punch out. 이건 아서라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 앞에서 화를 낼 수 있다는 건 더 이상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I know it seems strange. I don't mean to make you uncomfortable. I don't know why everyone is so rude. I don't know why you are. When you cross a mentally ill loner with a society that abandons him and treats him like...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세상을 대하는 주체가 바뀌게 됐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쉽게 말해 이런 쪽지를 들고 다닐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었던 거고요. 웃는 거 잊지 마에서 웃지 마로 바뀌었던 이 장면. 이건 아서의 심리 상태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가 정반대로 변했다는 걸 상징하고 더 나아가 누군가가 붙여놨을지 모를 저 문구를 직접 수정하며 메신저와 메시지의 주체를 본인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아서에겐 아버지 같은 존재가 3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 총을 쥐어줬던 랜들. 두 번째는
그가 좋아하던 코미디의 대부 머레이, 세 번째는 토마스 웨인. 정확히 말하면 랜들은 동료였을 뿐이고 머레이의 이 발언은 You see all this, the lights, the show, the audience, all that stuff. I'd give it all up in a heartbeat to have a kid like you. 아서의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토마스 웨인은 엄마의 망상으로 만들어진 친부였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세 명 모두에게서 아서가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집단 린치를 당한 뒤 풀이 죽어있는 아서를 보며 랜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보호해야 돼. 아니면 언젠가 좆된다고. 쫄지 마. 비밀로 할게. 돈은 나중에 줘도 돼. Time. You know you're my boy. 하지만 그 총 때문에 아서가 곤란한 상황에 놓이자 랜들은 뒤통수를 쳤습니다. Besides, Randall told me you tried to buy a 38 off him last week. Randall told you that? 그 후 그는 아서의 엄마가 죽은 뒤 아서를 찾아가는데 이때도 걱정하는 척하면서 또 한 번의 개소리를 짓거렸습니다. 형사 둘이 회사에 찾아와서 사람들한테 지하철 사건을 캐물었어. 사장이 그러던데 형사들이랑 얘기했다면서. 나도 좀 보자던데. 뭐라고 했는지 알려줘. Make sure our stories line up, seeing as how you're my boy and 반복. 랜들이 아서에게 총을 줄 때의 장면과 이 장면은 장소만 다를 뿐 흐름이 일치합니다. 게리를 무시하는 랜들의 태도도 그러했고 아서의 웃음 또한 그러했죠. Do you people call it miniature golf, or is it just golf to you? As a fucking midget, you'd be in jail right now. 무엇보다 내가 널 아들같이 생각한다는 또 한 번의 능력. 내가 너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 알잖아. 넌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말만 안 했어도 배신감의 크기가 이 정도로 크진 않았을 겁니다. You see all this, the lights, the show, the audience, all that stuff. I'd give it all up in a heartbeat to have a kid like you. 머레이의 이 발언은 아서의 상상이었지만 소피를 대상으로 펼쳤던 망상의 종류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들 하는 진담 반 농담 반 섞인 내가 누구 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누구 딸이면 좋겠다. 내지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 또는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어떨까. 뭐 이런 종류의 상상이었을 뿐입니다. 아서는 분명 머레이를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그의 TV쇼가 시작되면 해맑은 미소를 보일 정도였죠. 하지만 아서는 자신의 코미디를 조롱하는 머레이를 보며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우상이 나를 조롱한다고 상상해보면 어떤 기분인지 대충 짐작이 가겠죠. 그래서 아서가 머레이에게 빅엿을 선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시위대를 촉발시킨 살인을 저지르고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엄마를 죽이고 경찰은 수사망을 좁혀오고 이 정도면 정상적인 사람도 모든 걸 자포자기할 정도의 상황이었기에 아서에게 남은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평소 꿈꿔왔던 머레이 쇼에 출연해서 자살하는 것. 아서의 입장에선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 자신이 써놨던 문구를 보게 되고 준비해왔던 자살 개그도 실패합니다. Would you like to hear a joke? Yeah? All of you? I know you're a comedian. You've been working on any new material. You want to tell us a joke?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토마스 웨이는 시위대에 총을 맞고 죽었지만 사실 이 장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죽은 건지 아서의 망상인 건지 우린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진 그리고 사진 뒤에 적혀있던 이 쪽지만으론 둘이 썸을 탔다는 건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건지 분가분가를 했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중요치 않습니다. 이미 아서의 머릿속에선 웃음이 터져나올 정도로 재미있는 코미디가 완성된 거니까요. 한마디로 아서의 세계에선 세 명의 아버지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코미디언 조커가 됐다는 거겠죠. 이 영화의 특이점 중 하나는 후반부로 갈수록 빛의 양이 점점 더 많아지고 밝아졌다는 겁니다. 우중충하던 집안도 환하게 밝아지고 어둡던 계단도 햇빛을 가득 머금게 되니까요. 이걸 단순하게 보면 우울하던 아서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울하던 사람에게 빛이 내린 게 아니라 드디어 미쳐버린 거죠. 한마디로 우울증 환자에서 조현병 환자로 상태가 악화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이 중요합니다. 빛과 어둠이 반복되며 깜빡깜빡거리던 이 장면들. 이때 불이 깜빡거리는 건 미쳐가는 또는 미치기 일보 직전의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빛이 깜빡일 때의 모든 장면들은 아서라는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전, 사람을 죽인 후, 출생의 비밀을 알기 전 등등. 엄마를 죽인 뒤 아서는 환한 빛에 휩싸였습니다. 드디어 미쳐버린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아서를 바라보면 자살 코미디를 연습할 때, 머리를 염색할 때, 얼굴 분장을 할 때, 또 한 번의 살인을 저지를 때, 계단에서 춤을 추며 내려올 때 우린 그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미쳐버린 건 또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탈 때 아주 짧은 순간 조명에 깜빡임이 있었고 경찰에게 뒤를 쫓길 때는 극명하게 빛과 어둠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머레이쇼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뒤 구원을 받게 되죠. 늘 우울하게 바라보기만 했던 차창밖 풍경. 고성차에 끌려가던 아서는 차창밖 풍경을 보며 미소를 지었고 사고 당하기 직전 환한 빛에 휘감기며 광대들 앞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는 하얀색으로 도배된 밝은 곳에서 자신만의 코미디를 생각하며 즐거워하다 빛으로 휘감긴 복도를 걷게 되죠. 아서가 처음으로 살인을 저지른 뒤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건 이 비상구 표시입니다. 이때부터 매 고비, 순간순간마다 그의 곁엔 비상구가 함께 놓여져 있었으니까요. 병원에 경찰들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라고 여겼던 토마스 웨인을 만나러 갈 때, 출생의 비밀을 알기 위해 병원을 찾았을 때, 지하철에서 경찰을 피해 도망칠 때 아서의 옆엔 비상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 이때 나왔던 출구들이 출구가 아니었다는 거겠죠. 경찰의 말대로 반대쪽에서 나오는 출구지 이쪽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출구가 아니었던 거죠. 물론 엑시트 온리는 이 장면에서만 사용됐지만 각각의 상황들을 따지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뒤 아서는 도망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때 그냥 자수를 했거나 잡혔다면 연쇄살인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스탠딩 무대로 올라가던 이 장면에서도 멈췄어야 합니다. 여기서 멈췄다면 머레이쇼에서 전국적으로 조롱당하는 일 따윈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기서 멈췄다면 토마스 웨인에게 휘둘리는 일도 없었을 테고 병원에서도 그냥 멈췄다면 과거로 인해 고통받는 오늘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엄마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테고요. 그건 마지막에 나왔던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여기서라도 멈췄다면 조커가 아닌 아서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으로 오가던 마지막 선택의 시간, 그 끝에 놓여있던 마지막 출구 표시, 이후로 완전히 돌아버린 아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피가 했던 손짓, 복도에서 그녀를 따라하던 아서. 이후 아서는 총을 들고 코미디를 하다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버렸고 지하철에선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사람까지 쏘게 됩니다. 소피를 따라하며 시작된 장난이 살인까지 이어져 버린 거죠. 랜들이 준 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아서에게 말을 걸며 장난을 치고 그의 코미디를 보고 웃어준 유일한 사람이 소피였다는 겁니다. 이 영화를 통틀어서 말이죠. 그래서 아서의 망상이 시작된 겁니다. 적어도 망상 속에서만큼은 더 이상 외톨이로 지내지 않아도 됐을 테니까요.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를 짜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 미소를 보여주던 소피. 사람을 죽인 뒤 갑자기 찾아가 키가를 퍼부어도 저항 없이 받아줬던 소피. 쓰러진 엄마 때문에 걱정 가득하던 아서를 위로해줬던 소피.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건 이 한 번의 손짓과 미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입양하였고 아동학대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서는 소피를 찾아가 위로를 받으려 했지만 두려움에 떠는 소피를 보며 모든 게 망상이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댑니다. 아마도 아서는 이 순간 모든 걸 끝내려 결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아서를 해피라고 불렀습니다. Happy, did you check the mail before you came up? But Happy, what makes you think you could do that? Happy, look, Thomas Wayne's on TV. He's an extraordinary man, Happy. 아서는 늘 웃고 있는 광대분장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고요. 웃음을 참지 못하는 병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대분장을 지우기 전까지 아서는 사람들 앞에서 모든 감정을 웃음으로 떼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집단 린치를 당한 후에도, 랜들의 재미없는 말장난에도, 사장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할 때도, 아이와 놀아주다 오해를 받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웃음은 그와 함께였습니다. 현실은 시궁창인데 늘 웃고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코미디를 하기에 최적의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아서에겐 남들을 웃기는 재능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엄마까지 이런 말을 할 정도였죠. Everybody's telling me that my stand-up's ready for the big clubs. Don't you have to be funny to be a comedian? 그럼에도 그는 코미디언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는데 웃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병이 아동학대로 인해 생긴 부작용이었다는 걸 알게 된 후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코미디언이라는 꿈 자체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I used to think that my life was a tragedy, but now I realize it's a fucking comedy. 아서의 말대로 자기 인생이 코미디 그 자체인데 코미디언을 꿈꾸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서가 다시 광대분장을 한 겁니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랜드를 죽일 때 스마일 표시를 그린 것도. Thank you, Brando. Thank you so much. 마지막 자살 코미디를 준비했던 것도 다 그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태도를 취했던 건 역시 같은 의미고요. 이 모든 건 결국 한 편의 코미디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영화에선 아서의 춤이 나오면 반드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난 뒤 집단 린치를 당했고 집에서 춤을 추며 코미디를 하다 실수로 총을 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춤을 추다 해고를 당했고 살인을 저지른 뒤 홀로 춤을 추기도 했죠. 사무실에 시계를 때려 부순 뒤 계단을 내려가며 춤을 췄고 엄마와 춤을 춘 뒤 토마스 웨인이 자기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극장에서 춤을 춘 뒤엔 자기가 입양하였고 엄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듣게 되죠. 머레이 쇼를 준비하며 춤을 추다 랜드를 죽였고 계단에서 내려가며 춤을 추다 경찰에게 쫓겼습니다. 경찰이 집단 린치를 당하는 걸 보며 다시 한번 춤을 췄고요. 머레이 쇼에 등장할 때도 머레이를 죽이고 난 뒤에도 아서는 춤을 췄습니다. 모두가 모여있던 광장 한복판 그리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 아서의 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서의 춤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전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으로 범벅된 고통스러운 코미디. 눈물과 웃음이 뒤섞여 환희와 슬픔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이 표정.
이 표정으로 전해지는 감정들이 가장 완벽한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잘 만든 영화일수록 영화 초반부에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지금 리뷰하고 있는 조커도 마찬가지고요. 거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입을 찢던 이 장면은 브루스 웨인의 입을 찢는 장면을 거쳐 영화 후반부와 이어져 있었습니다. 거리에 홀로 누워있던 아서의 모습 또한 토마스 웨인의 최후와 이어져 있었고, 그로 인해 브루스 웨인은 아서와 똑같이 거리에 홀로 남계십니다. 물론 이렇게 비슷한 장면으로만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상황을 비틀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니까요. 아이들을 잡으러 쫓아가던 아서는 영화 끝 무렵 직원들을 희롱하며 이리저리 도망칩니다. I've been the man in the house for as long as I can remember. I take good care of my mother. 효자였던 아서는 엄마를 죽이는 페류나가 되고, 쓸쓸하게 걷던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누가 봐도 정반대의 이미지로 뒤바뀝니다. 소품이었던 녹색 가발은 진짜 녹색 머리로 뒤바뀌고, 입술에 칠해져 있던 빨간 페인팅 또한 진짜 피로 물들이게 됩니다. 거리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그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던 오프닝과는 달리 모두의 주목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토마스 웨인은 여기서 죽은 게 확실한 걸까요? 토마스 웨인은 여기서 죽은 게 확실한 걸까요? 이 상황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긴 했던 걸까요? 이 사진은요? 정말 이런 게 있었던 걸까요? 혹시 아서의 망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장면은요? 의사를 죽인 뒤 그 흔적을 남기며 걷던 장면일까요? 그저 망상에 불과한 걸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린 시계를 통해 힌트를 찾아야 합니다. 처음 상담을 받을 때 시계는 11시 11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아서가 정신병원을 떠올릴 때 시간 역시 11시 11분이었습니다. 해고를 당한 뒤 짐 챙기러 와서 깽판을 부릴 때 그때도 11시 11분이었고요. 그렇다면 시간이 멈춰 있었던 이 모든 순간들이 전부 다 아서의 망상에 불과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우린 알 수 없습니다. 아서가 상담을 받을 때 의사의 손목시계를 잘 보면 10시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11시 11분. 곧바로 이어지던 의사의 손목시계는 10시. 시간상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시계가 고장났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이란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아서의 망상이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옥에 트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머레이쇼에 출연했을 땐 10시 41분으로 그 어떠한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망상인지 우린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알 필요도 없고요. 이거 하나 때문에 내용이 뒤바뀐다거나 영화 속 메시지가 달라지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열린 결말처럼 각자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영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앞서 말했던 챕터들입니다. 아서로 대변되는 사회 약자가 어디까지 내몰릴 수 있는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막다른 곳에 몰려 잃을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그들을 보며 위로는커녕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권력자들의 모습이라든지, 그 권력자들에게 빌붙어 나팔수를 자처하는 언론과 그걸 아무런 생각 없이 수용하는 또 다른 사회의 약자라든지, 영화엔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주제들이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도 하고요. 허드렛 일을 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내 꿈을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도, 누군가가 걸어온 괜한 시비를 감당해야 할 때도, 을의 입장에 처할 때마다 우린 아서처럼 대부분의 감정을 웃음 뒤로 감춰버리곤 합니다. 이런 강요나 당하면서 말이죠.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전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힘들 땐 힘든 티를 내야 합니다. 기분 나쁠 땐 기분 나쁘다고 말해야 하고 슬플 땐 울어야 합니다. 화가 날 땐 화도 내야겠죠. 이런 감정들을 전부 다 웃음으로 때운다면 끝내는 아서처럼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모든 종류의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면 스스로도 제어 불가능한 상태가 될 테니까요. 웃음을 제어하지 못하던 아서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화를 내야 합니다. 우린 광대가 아닙니다. 이 가면들을 벗어던지고 상황에 맞는 감정들을 표출해야 합니다. 속으론 울면서 겉으론 웃는다? 이보다 더한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타당한 배를 움켜잡으니 가슴에 달려있던 꽃에서 물총이 쏴지던 이 골 때리던 상황. 이런 걸 겪고 싶지 않다면, 미치고 싶지 않다면 웃지 마세요. 이 리뷰가 누군가의 출구가 되길 바라며 영화 조커였습니다. always tells me to smile and put on a happy face. She says I was put here to spread joy and laughter.